이제 수업이 첫 수업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합류하면 아무래도 앞에 기본적인 개념이 안 잡혀 있어서 좀 어렵게 느끼셨을 텐데, 일단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면 차분히 쌓아가시면 뭐 한 사이클 돌 때쯤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레벨업이 돼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수업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은 또 첫 수업이 아니고 몇 번째 사이클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또 그분들 위해서는 조금은 레벨이 좀 높은 이제 시나리오라든가 플랫폼을 같이 또 해보는 시간을 그렇게 나눠서 가집니다. 그래서 앞에는 처음 들으시는 분들, 기초가 좀 부족하신 분들 위해서 좀 쉬운 걸 진행을 하고 쉬운 내용을 해보고, 뒤쪽에서는 한 달 반 정도마다 한 번씩 돌아오죠. 메이크 자동화는 한 달 반이면은 엄청나게 변해 있습니다.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번 할 때랑 새로운 것들이 또 많이 이제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뤄볼 겁니다. 이번 클래스 진행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1강 때는 이제 이런 내용 진행할 거고요. 2강 때는 AI 자동화 플랫폼이 여러 가지죠. 그리고 스레드 자동화를 조금 이제 레벨이 있는 걸로 그때 해볼 거고요. 3강 때는 인스타를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스타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시나리오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4강 때는 블로그를 다룰 겁니다. 원문, 블로그 원문을 다룰 거고요. 5강 때는 멀티포스팅 자동화, 지금까지 앞에서 배웠던 걸 다 합쳐가지고 한 번에 하는 거. 요번에 지금 시나리오를 퀄리티 높은 버전으로 지금 수동 버전으로 새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자동화가 혼자 만드는 거보다, 그러니까 직접 하나씩 하는 거보다 그 퀄리티도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효율도 엄청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강 때는 그 달에 이제 새로 나온 플랫폼을 다루든가 아니면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자동화 구현하는 거를 배워볼 예정입니다. 뭐 요 내용들은 트렌드가 이제 바뀌거나 새로운 플랫폼들이 나오거나 하면 내용은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거나 새로운 거를 배울 수 있는 쪽으로 바꿔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수업이기 때문에 지금 간단한 지금 이커머스랜다. 제가 이커머스가 입에 배워가지고 AI 자동화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개념부터 좀 정리해 볼게요. 이게 제가 첫 장에다가 정리해 놓은 건데 지금 딱 이거예요. 메이크, 그 다음에 MCP가 사이에 있고, 이제 앞으로는 MCP하고 M8N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그 중심에는 AI 에이전트가 있을 거예요. 메이크 쪽이든 M8N 쪽이든 혹은 MCP 쪽이든 서로 땡겨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지 싶습니다. 자, 지금 저희는 AI 에이전트 요 3단계에 와 있습니다. 요 이제 오픈 AI가 얘기하는 AGI 5단계 중에서 저희는 이 3단계에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메이크 제피어는 벌써 올 초부터 해서 연말까지 와서 그래도 이제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들어는 할 줄은 몰라도 들어는 본 정도 수준까지는 현재 일반화 돼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는 이제 AI 에이전트를 담을 수 있는 MCP나 M8N 요 방향으로 가는 형태로 지금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MCP파, M8N파 이렇게 나눠질 것 같고요. 그 둘 다 우리가 이제 AI 에이전트는 활용하는 AI 에이전트가 들어오는. 그러면 AI 에이전트가 뭐냐? 기존의 우리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자동화는 하나의 흐름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듯이.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커머스 쪽 뭐 작업을 하는 게 있어서 띄워놨었나 보네요. 잠깐만요. 지금 이제 메이크 쪽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의 방식은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흐름대로 자동화를 구성해 놓으면 그 흐름대로 흘러가는 개념으로
진행이 됐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아무거나 하나 꺼내 볼까요? 요게 이제 멀티 포스팅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어떤 트리거가 되는 시작부터 해서 쭉 흘러가 가지고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요런 버전으로 그동안에 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갈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AI 에이전트 2세대가 되면 요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두뇌죠. 내 비서 역할을 해줄 요 AI 에이전트가 비서입니다. 비서. 비서에 해당되는 요 역할자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런 인공지능 LLM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올라바나 라마 같은 경우는 내 PC에서 깔아 설치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뇌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심플 메모리 이런 거는 이제 기억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만들어 나가게 될 수많은 플랫폼들 혹은 시나리오를 이 에이전트한테 도구로서 붙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에이전트에게 어떤 그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하면 이 에이전트가 요 인공지능을 땡겨와서 생각을 한 다음에 필요한 도구들을 가져다가 결과물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사용자에게 다시 리턴을 해줍니다. 그때 대화 창구가 될 수 있는 게 이 텔레그램이라든가 디스코드라든가 뭐 여기 지금 제가 안 넣었는데 카카오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음성 인식하는 어떤 플랫폼이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이제는 이제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음성으로서 오더를 내리거나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에이전트들은 계속 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다루는 전문 에이전트, 뭐 그 사용자와 대화를 하는 전문 에이전트, 영상을 만드는 전문 에이전트, 이렇게 에이전트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각각의 전문화된 일을 시킬 수가 있는 형태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은 이렇게 발전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쪽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 하거나 이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요거 붙여넣기 해드릴 테니까 AI 에이전트 요것도 붙여넣어드리고 현재 제가 장담 드리건데 대표님들은 빠르신 거고요. 지금 이렇게 조금 요번에 고생하셔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내년 됐을 때 남들보다 굉장히 앞서가시는 분이 되실 거예요. 그 본인들이 계신 분야에서.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하고 계신 일의 일정 부분이 자동화를 활용하고 계실 거거든요. 인공지능을 어느 정도는 잘 다루게 되실 거고. 그러면 그게 이제 업무 능력으로 반영될 거고, 회사라면 회사 비즈니스의 경쟁력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은 쉽게 우월한 입체에서 이제 업무를 진행하시거나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당장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가끔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그 얼마 전에 이제 오픈 카톡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무료로 프로그램을 이제 뿌리고 그거를 이제 쓸 수 있게끔 해주고 뭐 하는 뭐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시작하는 회사들도 제가 체크가 됐는데 저희 쪽하고는 저희 자동화하고는 완전 다른 거고 그쪽은 이제 완전 그 기존에도 있었어요. 블로그 자동화, 뭐 스레드, 인스타, 좋아요, 친구 추가, 뭐 댓글, 뭐 알람,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거든요. 그 수준도 좀 낮은 편이고 대신에 글은 잘 쓰는 것 같더라고요. 텍스트. 텍스트는 똑똑한 인공지능 모델을 가져다가 일을 시키니까 당연히 뭐 GPT-5 갖다 쓰면 결과물 좋게 나오죠. 막 그래서 막 5장, 10장짜리 막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미지가 달리 이미지 이런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후진 이미지를 쓰기 때문에 퀄리티가 그 텍스트의 내용에 비해서 퀄리티가 한참 떨어지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류의 프로그램들은 보통 이제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으로 만들거든요. 실제로 저도 지금 저랑 같이 일하는 개발자하고 요번에 유튜브 자동 댓글 홍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지금 베타 서비스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뭐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하는 그 카테고리나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먼저 해당 그쪽 카테고리의 팔로우 수라든가 구독자를 많이 갖고 있는 유튜브 채널 영상들을 추출해 냅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다가 뭐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써 놓으면 그 영상을 이제 스크립트를 따고 실제로 분석해서 그 영상에 맞는 대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하는 거죠. 대화를 해서 답변을 달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누구누구야 나한테 나도 지금 비슷한 걸 운영하고 있으니 와서 방문 한번 해줘 하고 링크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굉장히 그 효과가 높겠죠. 홍보 효과가. 옛날에 그런 류의 프로그램들이 예전도 있었죠. 근데 이런 쪽은 뭐냐면 무지성이죠, 무지성. 그냥 무작위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댓글 누르고 좋아요 간단한 거 쓰고 오는 거거든요. 진짜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한 답변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있고요. 다만 이쪽 그런 이제 그거를 저는 구분을 뭐라고 했냐면 어플리케이션 앱이라고 하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데 보통 파이썬으로 많이 만들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제 편하죠. 그냥 쓰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 좋아요 기능 켤 거냐, 댓글 기능 킬 거냐, 키워드 뭐 넣을 거냐. 그 외에 몇 가지 옵션들이 있지만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이상을 확장하면 그만큼 프로그램이 어려워지고 개발 기간도 더 길어지고 중요한 거는 로직이 바뀐단 말이에요. 한 번씩. 요번에 카카오톡이 한번 바뀌어가지고 로직이 크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 자동 홍보하는 프로그램 한탕 이제 쓰고 계시고 지금도 쓰고 있을 건데 그게 대응이 안 되는 걸 사용하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 한 달 이상 지금 그 프로그램을 못 쓰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개발자 종속 쪽이에요. 개발자가 혹은 개발회사가 빠르게 대응해서 그 로직을 뚫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안 하면 사용자들은 그게 해결이 될 때까지는 사용을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은 조금은 가격도 있겠지만 또 유지보수 비용으로 월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개발자들이 처음에 일에는 돈을 받지만 그 이후부터는 손가락 빨고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거기도 생업을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 비용이란 걸 받아요. 월 얼마씩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점도 있지만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 류의 프로그램 중에 이미지 자동화, 음악 자동화, 영상 자동화 이런 거 있나요? 보신 적 없을 거예요. 플랫폼에 가서 댓글 남기고 좋아요 누르고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물론 딱 특정한 한 플랫폼을 정하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미드저니 하나 정해놓고 뭐 하나 정해놓고. 근데 이미지 자동화에 사용되는 플랫폼만 해도 몇 개인데요. 10개, 20개고 음악도 지금 뭐 한 4-5개 되고 영상도 한 10개 이상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거 어떻게 대응할 건데요? 걔네들도 각 플랫폼들도 일주일 내지는 한 달 단위로 업그레이드. 미드저니는 이제 지금 7.0이 이제 올 여름인가 정도에 나온 것 같은데 벌써 8.0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가장 빠르거든요. 미드저니는. 그 수많은 플랫폼의 개발자들이 대응을 하려면 몇백 명이 있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편하게 쓰는 부분 하지만 한계가 있다. 나만의 서비스 혹은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내용을 원한다면 그건 개발자한테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못 만들면 다 돈으로 나가는 거죠. 혹은 그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그 개발자들은 사용자의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수렴하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시간도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베타 테스트도 해야 되고. 자, 요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내가 프로그램 몰라도 그냥 만들어준 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 한계가 있다. 그 정해져 있는 한계가 있고 개발자 종속 쪽인 프로그램이다. 플랫폼이다. 그래서 로직이 바뀌거나 하면 대응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만들어 나가서 내가 사용할 수가 없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는 이런 AI 자동화 툴을 저희는 오토메이션 툴이라고 합니다. 혹은 노코드 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도 프로그래밍을 내가 한 것처럼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물론 제약은 있죠. 한계는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런 어플리케이션 위의 프로그램보다는 훨씬 다양한 자유도와 확정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이크나 뭐 엠파란 이쪽에서는 지금 이쪽에서 못 다루는 이커머스, CRM, 이미지, 음악, 영상, 쇼츠, 마케팅은 이쪽도 조금 하긴 하는데 이쪽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저희 그 오토메이션 쪽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확장성 있구나 자유도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현은 불가능하죠. 정해놓은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요 툴만 살짝 조금은 처음에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게 허들인 거예요. 그것만 조금만 이 자동화의 개념과 연결하는 법. 제가 봤을 때는 자동화의 50%는 플랫폼 연결하는 거예요. 나머지가 그 위에 올라타서 시나리오 구축이나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응용해 나가는 거고 50%는 각 수많은 플랫폼들을 내가 연결하는 거를 배우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AI 이런 오토메이션 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로직이 바뀌거나 새로운 거 나와도 금방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고 이제 앞에 좀 나서 있는 사람들, 뭐 저 같은 사람들이 먼저 뭐가 새로 나오면 먼저 훑어보고 사용해보고 연결하는 방법을 확인하죠. 그래서 그 연결을 확인해서 이제 전파를 하게 되면 제2, 제3의 분들은 그걸 빨리 자기 거에 이식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훨씬 대응하기가 편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쪽은 이제 고정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면 여기는 오픈소스 프로그램 쪽에 가깝죠. 소스가 오픈되어 있어서 사람들 간에 충분한 어떤 시나리오라든가 워크플로우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AI 자동화를 통해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거겠더라고요. 카테고리마다 수많은 AI 프로그램들이 지금 서비스하고 앞서거니 하고 뒤서거니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지금 챗GPT, 클로드, 퍼블리시티가 이제 3대장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미나이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4대장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수많은 플랫폼들이 있는데 다 이제 이런 플랫폼을 활용한 아류작이라고 보시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요 네 가지만 들여다봐도 충분하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분야에 이제 1등들이 있어요. 이미지 쪽에서는 미드저니하고 최근에 이제 나노바나나 요게 이제 제미나이 2.5 플래시인데 정신명은 요거 이제 흔히들 나노바나나로 부릅니다. 요 두 개. 그 다음에 원론적인 부분 시조에 해당되죠. 스테이블 디퓨전 컴피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이제 사용하고 있는 플럭스. 지금 이제 플럭스가 한때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최근엔 뛰어난 플랫폼들이 막 나오니까 살짝 처지는 느낌은 있지만 여기도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앞으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가성비 성능 효율 좋은 모델로 나온 게 시드림이라는 게 있어요. 오히려 나노바나나보다 시드림이 더 그 벤치마크 사이트에 보면은 성능이 뛰어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성능 면에서 보면 시드림이에요 지금. 나노바나나는 그냥 많이 알려져 있고 바로 직전에 1등을 먹었던 거고 이 자리 금방 시드림한테 지금 넘겨줬어요. 벤치마크 사이트에서는.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튀어나올 줄 모릅니다. 플럭스가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미학적인 부분들에서는 전 세계 탑이고 가장 많은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 자동화 아니면 뭐 AI 이미지 이런 거는 이제 생성형 A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1등이라고 1번이라고 했을 때 누구도 뭐라고 안 하는 플랫폼이죠. 가장 빠르고 수많은 플랫폼들이 미드저니가 운영하는 인터페이스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따라합니다. 이쪽 방향성을 따라하고 그 다음에 이디오그램이라는 것도 있어요. 앞으로 하나씩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모델 자체는 아닌데 리플리케이트라는 플랫폼에서 다양한 모델을 저희가 서비스화를 하죠. 뭐 저희 이제 플럭스 모델을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걸 여기다 넣을 거는 아니죠. 나중에 뭐 다른 거 넣어야겠다 이 자리에다가. 자, 요거는 이제 리플리케이터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하나의 그 API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악 쪽엔 수노나 유디오 요 두 개면 끝이에요. 현재는. 요게 이제 거의 1등 플랫폼이고 나머지 것도 여기 뭐 보이지도 않는 것들도 있죠. 영상은 요게 시드림 시댄스 같은 회사입니다. 이쪽에서도 탑을 치고 있어요. 바로 직전까지는 시댄스였는데 여기 뭐 자리 이제 내줘야겠네요. 세 자리밖에 없으니까. 배우 잠깐만요. 이게 왜 세로로 쓰였지? 지금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베오3 또 나왔죠. 예전에는 베오3를 제가 안 넣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API를 요번부터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메이저 그룹으로 올라올 만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레이션 쪽에서는 이제 11랩스 요것도 지금 뭐 그러니까 이 능력 안 되면 순위에서 빠지는 거예요. 능력 안 되면 순위에서 빠지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는 나레이션으로 해야죠. 나레이션 쪽에서 1등은 뭐 뭐니 해도 11랩스고요. 일단 11랩스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톤이나 타입캐스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편집 툴 중에 AI가 좀 적용이 잘 되고 있는 데 같은 경우 지금 플라시드, 피그마, 미리 캠퍼스, 캔바 정도 뭐 요 뒤에 있는 것들 더 많죠. 근데 여기 메이저 그룹에서 제가 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SNS 플랫폼. 자, 우리는 이걸 다 배워야 돼요. 요쪽도 빼줬구나. 우리가 이제 요쪽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영역인데 직접 땡겨오는 거는 HTTP나 RSS 사용해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읽어오기만 하는 방식, 가져오기만 하는 수단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오고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 데이터베이스 툴로 봤을 때는 구글 시트도 일종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꺼내 쓰고 저장하죠. 그래서 포함되고, 노션이나 에어테이블이 데이터 저장 공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 중에 성능이 가장 뛰어난 건 에어테이블이고요. 그 바로 밑에가 노션, 그 다음에 구글 시트. 쉬워서 쓰는 거지. 특히나 초보자분들 처음에 이제 노션이나 에어테이블 하면 어렵기 때문에 구글 시트로 제가 만드는 거지 성능면이나 활용도는 노션이나 에어테이블로 결국엔 가게 됩니다. 다양한 걸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SNS가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컨텐츠를 발행하거나 SNS에 있는 이런 그 데이터를 땡겨오죠. 땡겨오는 툴을 통해서. 자, 이제 요거를 보면서 그 사이에 이제 메이크 제피어, MCP, 엠파렌이 존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쉽게 말하면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로서 이런 수많은 플랫폼들을 핸들링하고 줄을 세워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근데 노코드 툴이잖아요. 프로그래머를 할지 모르지만 플랫폼들을 연결을 해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레고 블록을 쌓거나 우리 퍼즐 맞추는 거 있잖아요. 퍼즐 맞추셔 나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이 하나하나의 퍼즐들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하는 거예요. 이미지는 요번에는 미드저니가 만들고 요번에는 전체적인 그 관장 프롬프트라든가 일 시킨 내용들 기획은 GPT 이번엔 네가 맡고
데이터베이스는 에어테이블로 요번에 사용할 거고, 음악은 수노가 만들고, 영상은 요번에 배우가 만들고, 나레이션은 11랩스. 그래서 이거를 저작물 만들 때는 플라시드라든가 뭐 피그마, 캔바 뭐 이런 데서 그걸 조립을 해서 하나의 이제 완성을 만드는 거죠. 그 결과물을 이쪽으로 SNS에다가 어디에다가 우리가 노출을 하거나 배포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의 퍼즐을 맞춰 나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그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퍼즐의 사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모듈 간 연결하는 방법, 플랫폼 간 연결하는 방법. 그걸 익혀가는 거죠. 근데 대표님들은 지금 그걸 지금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오늘 첫 수업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동안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영역을, 거를 해보려니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IT 쪽 영역이 이제 성격상 99%가 없어요. 100%까지는 그냥 X예요. 뭐 마침표 하나 잘못 찍었거나 혹은 뭐 띄어쓰기 하나를 안 냈거나 그러면 에러 나요. 잘 안 보이죠, 어디서 에러 났는지. 그거 찾느라고 며칠 밤을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럴 때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쉽게 찾아져요. 그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 프롬프트라든가 이런 걸 던져주면서 뭐가 잘못됐지 하면은 그 마침표 하나 잘못 찍힌 거, 띄어쓰기 하나 잘못 찍은 거, 요런 거 오탄한 거, 스펠링 오탄한 거, 이런 거 바로 찾아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되게 편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들 쉽게 뭐라고 하면 요즘에 바이브 코딩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코딩 하는 거, 그런 거를 인공지능한테 맡겨요. 실제로 저도 워크플로우라든가 이제 메이크 시나리오 만들 때, 인공지능하고 대화하면서 만들어요. 야, 이거 맞냐? 검증 한번 해줘. 혹시 오타 없니?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요거 구현하려면 스크립트를 어떻게 써야 되지? 혹은 요거 구현하고 싶은데 시나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면은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걸 아이디어 삼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세상은요, 창의력의 시세는 끝났어요, 지금은. 저희가 인간이 창의력으로서 창의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창작을 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오히려 그 인간이 아직 생각 못한 부분을 인공지능한테 수많은 걔는 학습을 하니까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해서 낸 결과물을 보고 맞아. 요거 가능하겠네. 사람이 그 역할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검색의 시대가 아니고 현재는 질문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연결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연결이에요. 지금 보면 인공지능도 그렇고 기타 프로그래밍도 그렇고 이런 이 AI 쪽 이런 음악 내지는 이런 이미지 생성하는 거 이게 뭐 스테이블 비전 컴퓨터 이런 거 보면 결국 다 연결이에요.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연결할 거예요. 그 안에 프로그래밍 돼 있거나 기능 구현한 그건 의미 없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연결할까지만 고민해 보면 돼요. 그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서 역할을 해주는 게 이런 LLM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본은 처음부터 이런 그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거 짤 수는 없어요, 대표님들이.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개념이 좀 잡히시면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그렇게 하니까 물어보시면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간단한 거는 직접 구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한계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고 저하고 상의하시면 제가 어쨌든 경험은 더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 내지는 해결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거의 웬만하면 다 해결 드릴 수 있을 건데 만약에 저도 모르는 내용이다. 그러면 저도 빠르고 제가 공부라도 해서 저도 도움이 되니까 공부해서 대표님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런 차원면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런 AI 자동화를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장점 같은 것들이 이제 처음엔 저도 안 보였는데 요즘엔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은 10밖에 안 돼요. 쥐꼬리만큼 없어요. 오늘 이제 조금,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몇 번 도신 대표님들은 그래도 조금은 더 나으시겠고, 하지만
이런 플랫폼 수만, 여기만 표시한 메이저들이잖아요. 요거만 해도 한 2, 30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각 분야별 메인인데, 얘네들도 제각기 자기 카테고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끊임없이 버전업을 한단 말이죠. 미드저니만 해도 곧, 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연말 정도에 아마 이제 V8 버전, 지금 7인데, 8 버전이 출시될 건데, 그러면 안에 또 많은 게 변할 거라고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프롬프트라든가 구조라든가 새로 추가된 서비스, 없어진 서비스에 대한 프롬프트라든가 내용 파라미터가 이런 것도 더 바뀔 거라고요. 일부분은 남아있겠고, 새로운 건 또 바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전 방식대로 하면 또 제대로 된 결과물이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그거를 미드저니만 할 거냐고요. 이 나머지 플랫폼들도 순호도 바뀔 거고, 배우도 아마 그때쯤 되면 내년 초면 배우 4가 나와 있겠죠. 이런데도 지금은 얘네들이 1등이지만 그 시점에 얘네들이 1등일 수가 없어요. 분명히 갑자기 플럭스가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안 했을 뿐이지 더 나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정확히 베오3가 그렇잖아요. 그죠? 2까지는 API도 제공 안 하더니 요번에 이제 칼 갈고 베오3 나오면서 API를 제공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API 비용이 비쌉니다, 얘네. 그래서 좀 들여다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나노 바나나 하고 실제로 저희도 지금 이제 나노 바나나를 배울 거예요. 요번 클래스에. 그래서 나노 바나나도 배울 건데 이걸 어떻게 쫓아갈 거냐 이거예요. 못 쫓아가요. 저도 거의 하루에 한 심한 나면 하루 온종일 제가 요즘에 지금 새로운 시나리오 구축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거의 저 같은 경우도 뭐 누가 알려주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알아서 깨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상세 페이지 이커머스에 활용하려고 지금 이거를 에어테이블 쪽으로 하는데 이제 이거면은 이제 끝나요.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게 이커머스 쪽은. 이렇게 해서 리뷰 자료만 던져주면 결과물 다 만들고 기존에는 단순히 만들었는데 보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안 만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이미지를 만들게 하고 요게 이미지가 나노 바나나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들이 깔끔하죠.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프롬프트가 있으니까 이것만 가져다가 미드존이든 내가 사용하는 나노 바나나든 어디 가서 만들어서 교체하면 된다고요. 이것만. 그래서 이거를 상세 페이지 만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영상으로 그때 배경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드존에서 이 배경 이미지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요 이미지를 요 이미지 4번 이미지하고 합성을 해라. 합성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 이미지에 그게 들어갔죠. 그리고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졌어요. 여기에다가 쇼츠 쪽에서 배경만 만들어서 배경음악 꽂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제 상세 페이지 퀄리티도 엄청 올라갈 거예요. 이걸 응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이거 한다고 제가 지금 벌써 한 3, 4일을 합질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그건 이제 제 몫이고, 이제 완성이 되면 대표님들한테 제가 배포하고 같이 이제 활용하고 저도 제 비즈니스에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끊임없이 바뀌는 부분에 대 있어서 나는 모르지만 얘네들은 알아요. 얘네들은 오늘 새벽 0시에 서비스 버전 8로 바꿨다 했을 때 한두 시간이면 얘네들은 그 서비스 파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 골격들만 좀 파악을 하시고 난 후에는 얘네들한테 지금 시점에 가장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프롬프트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얘네들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인 나는 쫓아가지 못해도 얘네들은 쫓아갈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항상 최고의 컨디션인 상태로 결과물을 대표님들, 저를 포함해서 자동화를 활용하면 뽑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동화, 이런 툴을 사용했을 때 장점이지 싶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쪽 영역에서는 쫓아올 수가 없어요.
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예, 태생적인 한계예요. 예, 이쪽은, 예, 이거 새로 바뀐 거에 맞춰서, 예, 업그레이드 할 때쯤 되면, 다른 플랫폼에서 또 뭔가 튀어나올 거예요. 예, 이해되지? 어떤 개념인지? 못 쫓아와요. 예, 쫓아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쪽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얼마든지 쫓아가요. 아무리 많은 플랫폼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도 얘네들은 몇 시간 혹은 늦어도 하루 이틀 정도면 다 파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잘 굴리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을 잘 굴리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자동화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까? 이 활용하는 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물론 수익화하는데 욕심 나시고 있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맞아요. 맞고 저도 그렇게 수익화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선행에서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목표를 이거 먼저 일단은 머릿속에 염두하고 계셔야 돼요. 수익화 좋은데 그냥 수익화는 되는 방법이 없답니다. 안타깝게도. 그 유튜버나 수많은 강사들 얘기하는 그런 이상한 친구들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능은 하지만 로또는 누구나 맞을 수 있지만 아무나 내 주변에 없어요. 나도 포함 안 돼요. 비슷한 거예요. 가능은 해요. 근데 그 너무나 극소수인 거죠. 그만큼의 오래 했고 노력했고 일확천금식으로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있어요. 요 바로 진성 고객.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 내 플랫폼. 뭐 다양하죠. 이거는 대표님들이 내가 원하는 거 고르시면 돼요. 블로그 해도 되고 인스타 해도 스레드 해도 뭐 카페 블로그 다 하셔도 돼요. 유튜브도 상관없고 틱톡도 상관없고 내가 활동할 메인 그룹 단톡방도 상관없고요. 여기다가 얼마나 모으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미니멈 1000에서 한 3000 정도만 인원수 여기만 모아도 대표님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끔 제가 혼자 힘들다면 제가 상품을 꽂아드리든 서비스를 꽂아드리든 해서 도와드릴게요. 분명한 거 확실한 건 이거예요. 여기에 내가 잠재 고객, 내가 뭔가 그 서비스를 그러니까 뭐 재화라고 하면 그 유무형을 다 포함해야겠죠. 상품도 있고요. 우리가 손에 만지는 상품도 있고 무형의 재화도 있잖아요. 서비스권, 뭐 회화권, 여행권, 강의권, 뭐 얼마든지 많잖아요. 게임, 뭐 쿠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담긴 분들한테는 여기에 담겨지는 분들은 나랑 방향성이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발행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키우는 그런 컨텐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일로 담기게 마련이거든요. 이분들한테 성격에 맞는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면 돼요. 그러면 바로 수익화가 됩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면 돼요. 그게 사람마다 시간은 어떤 분은 뭐 얼마 만에 안 걸리는 분도 있고 좀 빨리 되시는 분도 있고 혹은 이미 들고 있는 분도 있고 그쵸. 실제로 드림팀 안에 뭐 단톡방 이런 거에 보통 뭐 몇천 명씩 들고 있는 분도 꽤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협회 운영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뭐 10만 명 뭐 이렇게 DB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저도 보니까 싹 모아보면 계산해 보니까 한 12만 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쇼핑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한 8만 명 되고 뭐 단톡방 카페 블로그 뭐 이런 거 합치니까 한 4만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12에서 13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대표님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시간은 걸릴 수도 있지만 어떤 형태라도 여기다가 모으세요. 그러면 대표님들이 하고자 하는 수익화 엄청 빨리 다가와요. 갑자기 다가올 거예요. 모이면 그리고 뒤로 빠지지 마시고요. 저는 이커머스 하는 사람이니까 쇼핑몰을 제가 운영하면서 쇼핑몰 통해서 수익을 내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하기 전에는 한 3, 4년 전입니다. 쇼핑몰 하기만 해도 바빴어요. 매일 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사실은. 왜 고통이었냐면 끊임없이 달려드는 경쟁사, 가격 모니터링, 오픈마켓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가격을 쫓아가면 본사에서 전화 와서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크레임. 그 사이에 치대이는 뭐 이런 그게 이제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강의나 이런 거는 꿈도 못 꿨고 그때는 그냥 그 생계형 쇼핑몰이었죠. 근데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앞으로 나서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람들 주변에 알려주고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 어려워하는 건 그러면서 강의가 시작됐는데 도움 드리고 알려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질문이 계속 나오니까 카페나 유튜브 만들어서 거기에 올려놓고 링크 주면서 아 이거는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하다가 카페도 만들어지고 유튜브도 만들어졌는데 자 중요한 거는 제가 은둔자로서 뒤에 있다가 제가 앞으로 나서니까 정말 하루에 한 2년 전, 3년 전에 강의 시작할 때, 지금이 아니고 오히려 그때는 초반이었죠. 강의 막 시작할 때 하루에 2명에서 3분 정도가 찾아오셨어요. 예, 공급사 회사 대표, 유통사 대표, 뭐 아니면 그 상품들 이런 거 물린 사람들, 이거 좀 처분해 달라고,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다 저는 뭐 그걸 마다할 필요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오세요 해갖고 이제 한 사람당 오시면 한두 시간씩 상담도 해드리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이 정리가 돼요. 다시.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예, 그러면 내가 그 쇼핑몰 앞으로, 혹은 내가 뒤에서 숨어서 원격 조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앞에서 나서서 나의 매력을 발산을 하면, 사람들이 나의 매력을 보고, 예, 왔다가 내 뒤에 딸려 있는 쇼핑몰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 뒤에 있는 어떤 그릇들을, 플랫폼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구독을 하는 거예요. 혹은 시간차도 발생을 해요. 여기저기 플랫폼들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떤 그 발자국을 남기잖아요. 그게 포스팅이고, 그게 댓글이고, 그게 좋아요잖아요. 막 남기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그걸 못 본 누군가는 뭐 몇 개월 후, 1년 후에 누군가는 볼 거예요. 그럼 그걸 본 사람은 그 발자취를 찾아서 내 그릇으로 오게 돼 있어요. 어디로 오냐? 여기 담기겠죠. 예. 요게, 스레드가 될 수도 있고, 인스타가 될 수도 있고, 자사몰, 단톡방, 클럽, 클립, 블로그, 밴드, 카페,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예. 여기 담기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뭘 팔지만 그러니까 고민해 보시면 되고, 여기에 사람들이 담기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거나, 저는 최소 1000명, 뭐 넉넉 잡고 3000명이라고 합니다. 최소 1000명 이상 모이기 시작하면 어떤 형태로든 신기하게 비즈니스가 생겨나실 거예요. 뭐 합시다 내지는 내가 저거 안 해도 뭐 하고 싶어요 내지는 뭐 여기서 팔면 안 돼요, 혹은 뭐 요런 거 안 해주나요, 뭐 요런 거 한번 해봅시다, 이런 제안들 들어옵니다. 이거 100%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아까운 이 긴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드리는 거예요. 수익화를 빨리 하고 싶다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건너뛰어요. 예, 그냥 이거 없이 좀 쉽게 돈 버는 방법 없을까? 누가 보니까 이렇게 쉽게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준다는데. 대표적인 이걸 욕하는 건 아니고 이쪽 군에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이쪽 군이 그래요. 이쪽 군이. 예, 그냥 프로그램 주면 그거 갖다가 버튼만 누르면은 자동으로 자판기에서 돈 나오는 줄 아는 그런 형태로 광고를 하고 후킹을 날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겠나고요. 나 같은 똑같은 사람 수천 명이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결과물을 찍어내는데, 원래는 한두 명, 뭐 몇십 명 할 때는 돈 됐겠지. 근데 이게 20명, 50명, 100명, 뭐 몇백 명 돼버리면 똑같은 결과물을 양산하는데 그게 돈이 되나요? 막말로 해서 간단하게 이커머스 쇼핑몰로 이제 비교해 설명하면, 누가 좋은 상품 하나 잘 팔아갖고 1등을 해. 하루 이틀 내에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그 상품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똑같이. 똑같은 거예요, 이쪽도.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 드린 거고요. 그래서 대표님들 방향성 잃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요 작업이 어떤 분들은 이미 갖고 있거나 시간이 빨리 좀 되시는 분도 있고, 내가 이미 네트워크가 좀 있고 내 주변에 내 한 다리 건너서 인맥이 있어서 소개받아가지고 무슨 뭐 지역장이라든가 뭐 가까우게는 아파트 반장일 수도 있잖아요. 공동구매 쪽에서는 그분들 정말 만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관리소 소장이나 관리소 소장님이나 그 아파트 동대표 이런 분들, 그분들 옆구리 한번 찔러주고 공동구매 합시다 해가지고 몇백만원 몇천만원 수익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익화의 욕심을 가지시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들어 나갈 내 플랫폼에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담기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 도구로서 AI 자동화 툴을 활용을 하면 꽤 내 노력 대비 결과물을 많이 끄집어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이 자동화는 배워두시면 고도화 된단 말이죠. 나는 연결하는 것까지만 해서 연결만 해놨는데 일어나고 보니까 미드저니가 내일부터 자고 했더니 8.0으로 업그레이드 됐네. 나는 할 게 없어요. 지네들이 업그레이드 한 거잖아요. 퀄리티가 더 좋아지는 거지. 베어 2에서 3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제 4가 되면 난 베어 4를 연결해만 놓으면 돼요. 그러면 4로 바뀌면 요거 사용되는 프롬프트나 이런 파라미터 값이 좀 바뀔 수는 있어요. 나는 얘네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최신의 파라미터 값으로 알려주면 그걸로 얘를 또 굴리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는 이 자동화 공부를 하거나 이제 익혀 가시는 게 이걸 왜 배우는지 목적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연결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연결. 이 자체를 배우는다기보다는 수많은 플랫폼을 연결해서 퍼즐을 맞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 놓으면 각각 이 구성체들은 지네들이 알아서 업그레이드 할 테니까 나는 연결만 잘 해놓으면 가장 최고의 퀄리티를 뽑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해놓은 결과물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요 작업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여기다 담아가는 거죠. 그리고 담은 후에 요렇게 이 에너지를 위로 쏘는 거예요. 이쪽은 자동화 영역이고 이쪽은 소셜 마케팅 브랜딩 영역이고 요렇게 모인 분들을 대상으로 요것도 개념 이해하시 편하게 붙여넣게 해드릴게요. 요렇게 담기면 요분들을 빵 쏴 올려서 뭐 쇼핑몰 쪽에서 구매하게끔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해서 수익을 전환하는 방법에서 수익화는 핵심 전략이죠. 요거를 꼭 넣어놓으세요, 머릿속에. 기존에는 이제 요거 자체만으로, 요 플랫폼 자체만으로 수익이 날 수도 있죠. 실제로 나죠. 근데 요거는 짤짤이 수익이라는 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워드프레스에서 한 60불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러면 한 10만원 돈 들어오죠. 근데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 자동화로 계산해보면 한 30만 초중반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많이 쓸 때는 30만원 후반대. 구독료죠. 뭐 개발 많이 하고 테스트 많이 하면 많이 쓰는 거고, 개발을 좀 덜 한다 그러면 좀 적게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플랫폼 나오면 또 써봐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야 대표님도 알려드릴 수 있고.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근데 대표님들은 작게는 한 5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미만으로만 하셔도 충분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뭐 메이크 정도, 그 다음에 GPT 클로드 중에 하나, 그건 필수. 나머지는 이제 선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거. 왜냐면 기본 무료 플랜이라는 걸 다 주니까. 다만 영상 쪽은 조금 비싸요. 그건 감안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플랫폼 자체가 비싸니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퀄리티 올라가고 일반화되는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영상 쪽도 비용이 많이 저렴하게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영상 쪽도 좀 핸들링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뭐 요런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 드렸어요. 그리고 뭐 더 할 얘기도 많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무적인 부분이 다음 시간에 또 좀 빡세지기 때문에 요 사이사이에 있는 얘기들은 오늘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제 준비된 게 뭐 10가지가 있다면 한 50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론적인 거. 그 외에도 꽤 많은데 요거는 이제 그쪽 관련된 내용을 조금 다룰 때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빠뜨리면 안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자동화를 할 때, 요 API 개념은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API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라는 플랫폼하고 B라는 플랫폼 간에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어떤 통로 같은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예, API를. 그래서 제공하는 쪽에서 정해져 있는 그 API 포맷을 뿌려요. 일종의 매뉴얼 같은 거예요. 문서를 뿌리면 얘네가 제공하는 API를 활용을 해서 이 서비스를 활용할 업체들은 그 얘네 이 플랫폼을 그러니까 서비스를 API 어떤 데이터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대표적으로 구글, 네이버 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업체에서 제공하는 API 문서를 보고 어떻게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지 호출을 하는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흔히들 우리가 API라고 합니다.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약자고요. 그 다음에 웹훅이란 개념도 있는데 이거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대표님들이 이 API를 이제는 알아야 되는 이유가, 기존에는 이런 업체들이 뭐 주식 사이트, 뭐 경제 사이트, 회사, 뭐 레시피 사이트 뭐 이렇게 제공하잖아요. 뷰티 사이트들 뭐 정보 제공하잖아요. 날씨 정보 제공 뭐 이런 거. 이런 업체들이 하던 일을 대표님들이 직접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동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API를 알아야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매뉴얼인 거예요. 매뉴얼이고 설명서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요청하는 대로 우리는 제가 이거 켜야겠네. 잠깐만요. 제가 혹시 꺼놓으면 켜달라고 하세요. 잠깐만요. 됐다. 이제 좀 잘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직접 우리가 해당되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API를 활용해서 우리가 내가 필요한 자동화를 구축을 해야 되니까,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API 개념이고, 웹훅은 이어달리기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하나의 이제 그 로직을 준비해 놓고, 우리 다이어그램이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흐름을 이렇게 쭉 준비해 놓고, 요 시작되는 트리거, 요 시작점, 요거를 웹훅이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트리거. 우리가 권총을 쏘거나 뭐 우리가 이제 이어달리기 할 때 출발선상에서 총을 빵 쏴야 출발하잖아요. 그 트리거. 요게 이제 웹훅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웹훅은 이제 여러 개를 연계해서 이어달리기에서 바ton 터치 하듯이 한 프로세스 끝나면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일할 그 주자의 트리거를 마지막 그 순간에 전달을 하고, 그럼 그게 트리거가 돼서 두 번째 주자가 또 한 바퀴 돌고, 세 번째 주자가 한 바퀴 돌고, 네 번째 주자가 최종 골이 나는, 요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웹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AI 자동화하는데 최소한의 알아야 될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개념만 지금 일단 설명드렸어요. 요것만 이제 제대로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이제 앞으로 대표님들에게 제가 이제 드릴 이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 가시는데 조금은 수월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오늘은 이제 요게 이제 AI 트렌드하고 뭐 요런 거 지금 설명을 좀 드려 본 거예요. 새로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그래서 자, 요거 지금 첫 시간이니까, 자, 요거 제가 이제 요렇게 나중에 이게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되니까 타이밍을 제가 못 보고 있는데, 정리해서 전자책으로 제가 출시를 할 거예요. 그 대표님들한테는 제가 무상으로 배포할 거고, 요거 제가 채팅창에다가 일단은 요 단편적인 거라도 드릴게요. 요거를 한 군데다가 이렇게 모아서 두시면 참고가 되실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이크라는 프로그램을 쓰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이제 메이크라는 걸 우선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이크도 있고 엠파렌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요 클래스는 메이크 위주로 배울 거예요. 왜냐면 엠파렌을 좀 어렵거든요. 차이점은 이쪽이 좀 더 자유도가 높고 확장성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이크가 못하는 거를 얘는 할 수 있어요. 이쪽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게 요게 이제 메이크라는 프로그램이죠. 요게 이제 저번 달에 이게 인터페이스가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요.
저도 조금은 낯설어요. 낯선데 뭐 그냥 보여지는 모습이 바뀐 거고, 뭐 새로 얘네들도 지금 준비하는 어떤 서비스가 있으니까 지금 얘네들도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잠깐만요. 자, 여기도 지금 AI 에이전트 베타 서비스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번 이제 해본 거고, 앞으로 이제 우리는 요 에이전트에다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시나리오를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호출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아직 베타 서비스고요. 일단 요 인터페이스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요게 메인 화면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얘네들이 1000개 오퍼레이션을 무료로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용할 때는 1000개 정도만 해도 무난해요. 여기서 시나리오를 2개로 라이브로 돌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3개를 돌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를 끄셔야 돼요. 대신에 이제 뭐 2개만 동시에 돌리기만 하고 나머지는 사용 안 한다 그러면 꺼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데이터가 5메가까지, 그리고 여긴 좀 빠져 있는데 월 1000개의 오퍼레이션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구독을 하게 되면 제일 저렴한 거, 요 10,000개짜리, 요거 쓰시면 되고요. 이것만 해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처음 하시기엔 충분하실 거고요. 요 경우는 한 번에 올리는 게 이제 100메가까지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거, 요거는 내가 오퍼레이션을 더 많이 소비했을 때 쓰는 거고, 처음에는 10,000개. 저도 20,000개 써요. 20,000개 쓰는데, 요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한 3, 4만 개 써요. 많이 개발을 많이 할 때는 3, 4만 개 쓰는데, 20,000개 해놓고, 부족하면은 추가로 1000개 단위씩 충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얘네가. 요쪽은 하실 필요 없어요. 요거 뭐 똑같아요. 서비스. 서비스 똑같은데, 뭐 약간의 추가된 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뭐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요거 쓰시면 돼요. 처음에 만약 구독하신다면 10,000개짜리 요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저기 뭐냐, 요게 엑스트라 크레딧, 요거는 내가 20,000개 했는데 자동으로 다 쓰면 추가로 월 10,000개 단위씩 2번, 투 타임이죠. 그래서 2번 자동 결제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잘못되면, 이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10월 28일,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갱신이 돼요. 지금 20,000개 중에서 12,000개 썼고 지금 뭐 7,200개 정도 남아 있네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7,200개를 다 쓰게 되면 시나리오가 안 돌아가겠죠. 그러면 저는 바이 엑스트라에서 여기 1000개 단위씩 충전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난 이렇게 5000개를 충전했어. 그럼 다음 달에 5000개에서 남은 거 4000개에 20,000개 추가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냥 20,000개가 됩니다. 이상하게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대요. 손해봐요. 그러니까 부족한 만큼 결제하시고 구독하시고, 그 달 부족한 만큼 추가로 1000개 정도씩 필요하다면 사용하시면 되고, 요 오퍼레이션 개념은 우리가 시나리오 상에서 우리가 시나리오가 있으면 하나 얘가 점프를 하거든요. 프로세스 하나 넘어가잖아요. 요렇게 하나 넘어갈 때, 요렇게 하나 넘어갈 때 하나가 소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알 수 있어요. 나가 보면 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예를 들면 18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21개겠네요. 21개가 한 번 돌아갈 때마다 21개가 소비되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퍼레이션의 개념은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로 이 그리드는 뭐 나는 얘네들이 왜 서비스 하는지 모르겠는데 마케팅 할 때 쓴다고 하는데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려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시나리오들을 뭐 맵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여기서 뭐 마케팅 분석할 때 쓰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 쓸 일이 없는 서비스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요거 이제 시나리오 가장 많이 대표님들이 이제 사용하게 되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제 폴더별로 만들어 놓고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AI 에이전트 앞으로 이제 2세대 자동화죠. 이제 이쪽으로 발전해 나갈 거고요. 현재 베타 서비스 상태고,
그 다음에 내가 플랫폼들을 연결할 때마다 여기다 하나씩 추가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뭐 에어테이블 연결하면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11랩스 하나 생기는 거예요. 제미나이 연결하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 하나 연결하면 생기는 거예요. 계정당 기본적으로는 하나당 하나입니다. 계정을 내가 두 개 써. 그럼 두 개 만들어야죠. 계정당 틀려야 되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계정당 하나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구글 드라이브는 마이 구글 커넥션 있고 마이 구글 디스트릭트 커넥션이라고 있어요. 요 두 개가 한 조를 이룹니다. 요거 차이는 잠깐만요. 스토리지. 여기 있네요. 자, 요 두 개 차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연결은 우리가 마이 구글 커넥션으로 사용하고, 보안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지메일, 개인정보 들어가 있는 거, 구글 드라이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리스트릭트 커넥션, 이게 보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버전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구글은 저희가 연결을 할 때 일반 정식 서비스 버전이 아니라 테스트 사용자 버전으로 우리가 API를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 길이가 길지 않아서 빠를 때는 2일 혹은 3일 정도면 끊어져요. 끊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요 지금 메뉴로 들어보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서비스 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리스트릭트 오설라이즈 인증 리스트릭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에러가 날 거예요. 그거는 이게 끊어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행 사이트 접속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한 5분 정도 지나면 저절로 종료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가 연결돼 있을 경우 이제 서버에서 보안 문제로 끊어버리는 부분 하나와, 이거 계속 물고 있으면 서버의 메모리를 계속 사용하게 되거든요. 누적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서버의 자원을 고갈하기 때문에 느려져요, 서버가. 그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들어와서 다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리오설라이즈 이런 거 없는 것들은 안 하셔도 돼요. 요런 거 있는 것만 필요하다면 하시면 되고, 구글 드라이브는 좀 그게 길지가 않다. 테스트 사용자 입장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들어와서 연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웹푹 있죠. 웹푹 만든 것들이 여기 다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죠. 시나리오 하나당 웹푹 주소는 고유예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웹푹 만들 때 이름을 정해놓고 만들면 나중에 뭐가 뭔지 판단이 되는데, 저도 사실 이렇게 하지만 어느 장대 지나니까 이거 뭐 의미가 없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저도 막 만들어요. 근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만드는 게 공부하실 때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필요 없어지면 삭제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아무거나 정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삭제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 딜리트 누르면 얘가 사용하는 시나리오가 여기다 보여줘요. 혹은 여기서 에디트 어디 갔어? 이렇게 시나리오 연결된 것들은 클릭해 보면 해당 시나리오로 넘어가니까, 이거 그러니까 얘랑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얘를 삭제할지 말지를 그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여기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템플릿은 미리 이제 지금 메이크에서 만들어 주는 거고, 요거 응용해서 쓰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 쓰시는 분들은 요거 응용하셔서 아이디어 삼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인스타그램 이제 댓글 코멘트 댓글 다는 작업을 하는 그 템플릿인 것 같네요. Create a reply. 이제 쉽게 말하면은 내 계정을 여기다 연동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연동해 놓으면 인스타그램 내 인스타 계정에 누군가가 글을 달면 거기에 내가 댓글을 다는 거죠. 여기다가 내가 댓글을 여기다 써놓으면 그거에 맞게 댓글을 달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사이에 GPT를 넣어주면 어떤 내가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태도 혹은 내용으로 댓글을 달겠죠. 예를 들면 댓글을 달면서 내 단톡방이나 내 쇼핑몰 주소를 쓰게끔 한다거나,
그러면 그렇게 아마 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 3호라고 여기 이제 템플릿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게 뭐 그래도 뭐 저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제가 직접 만들어 쓰지만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응용하셔가지고 간단한 그 시나리오 구축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스토어. 요거는 대표님들이 쓸 일이 없을 거예요. 데이터 저장해 놓는 거라서요. 그 다음에 오히려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는데 이게 제이슨 포맷 만들 때 여기다 데이터의 구조를 여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구조를 내가 만들어서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요 정도만 일단은 알아도 기본적인 메이크 인터페이스는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메뉴적인 부분이요. 그리고 시나리오 쪽에 좀 들어가 보면 간단한 시나리오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뭐 이따가 시간 나면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지 자동화 쪽에 시나리오 하나 꺼내서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시나리오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이미지 그 합성하는 거라 좀 어려운 거라서 이거는 다음에 요거 할 때 진행할게요. 쉬운 거. 요거. 우리는 요거를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흐름이죠. 이미지 웹훅으로 받아와서 프롬프트 이미지 생성하고 이제 이게 웹훅입니다. 아까 좀 전에 틀렸던 어떤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얘가. 그 다음에 얘는 그 데이터가 쉽게 말하면 프롬프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얘가 그 프롬프트를 만듭니다.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그 다음에 몇 개 만들지를 정해요. 우리는 요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른다? 모듈이라고 해요. 모듈. 워크플로우 쪽에서는 노드라고 부르는데 그건 뭐 지금은 이제 아실 필요 없고 그래서 메이크에서는 요거를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전체를 시나리오라고 부릅니다. 시나리오. 그리고 요 시나리오 파일을 블루프린트 파일이라고 메이크에서는 명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파일이 블루프린트가 시나리오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실제로 GPT 이미지1이라는 모델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듈이고요. 요 하나하나가 각각의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퍼즐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 퍼즐을 맞춰 나가는 거고. 그래서 만들어진 거를 최종적으로 나의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간단한 이미지 자동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일단 컨텐츠, 텍스트, 이걸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자동화 쪽에서는 이미지 다루는 법, 이미지를 자동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근데 하나가 아니니까 문제고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그 클래스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GPT 이미지 1 모델, 그 다음에 이게 달리예요. 달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디오그램, 그 다음에 미드저니, 그 다음에 플럭스 모델, 그리고 수익형 자동화로 넘어가면 나노바나 좀 심화학습으로 배울 건데 시드림하고 요 메이크 자동화 과정에서도 좀 쉬운 버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각각의 영역이 있잖아요. 비디오 쪽으로 넘어가면은 영상 쪽에 가면 영상도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수많은 거죠. 그래서 요런 플랫폼들을 사용하는 기본 골격, 기본 개념 골격을 배우면서 저희는 그냥 자동화를 통해서 그냥 점프해 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하나하나가 장르가 돼요.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수많은 플랫폼들을 미드저니면 미드저니만 파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몇 개월짜리 강의란 말이에요. 그죠? 저희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기본적인 개념만 아시고 내가 이거는 관심 있는 플랫폼이야. 그거만 개인적으로 깊이 들어가시고 그 나머지 것들은 자동화 툴을 통한 쉽게 가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올라가시면 그리고 이쪽은 내가 관심이 있는 파트면 그것만 깊이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를 깊이 들어가는 동안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고 이거 제대로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거 하는 동안 포기해야 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건 안 하실 건가요? 그러면 그걸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 하나는 잘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것들은 연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는 이쪽에서는 안 통해요. IT 쪽에서는. 예. 그 마스터란 개념이 없습니다. 완벽이란 끝이란 게 없어요. 계속 같이 발전하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쪽은. 예,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요게 이제 그런 하나의 시나리오고, 우리는 요거를 모듈식으로 혹은 퍼즐식으로 앞으로 맞춰나가는 겁니다. 그 맞춰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시간이 돼서 레벨이 되면, 직접 이런 내가 넣고 싶은 이 모듈 시나리오를 구성해 나가시면 돼요. AI를 활용해서 질문해 가시면서 구축해도 되고 혹은 그러시다가 막히면 또 저한테 도움 요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뭐 요 정도 이론적인 거 얘기하고요. 오늘은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시게 이게 남겨 놓으세요. 질문을. 그러면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다음 시간에 좀 빡셀 수 있으니까 이미지 자동화 간단한 거를 조금 해보면서 개념을 잡아 볼게요. 이거 뭐하러 만들어가 아니라 나중에 만들어 놓은 이 만들어 가는 과정상에 내 계정이 세팅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커넥션들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새로 배포하는 시나리오를 받아서 대표님들은 갖고 와서 내 계정에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고 빠르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분들은 이유가 모르고 그냥 연결만 하니까 자동으로 구현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사이클 돌고 나시면 나중에 두 번째쯤 들여다보실 때는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였구나 라고 될 거예요. 세 번째쯤 들으시게 되면 그때는 아, 나는 이거를 좀 응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요 단계에 다다르실 거예요. 그렇게 다다르실 거니까 처음에는 계정들을 세팅하는 과정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허들이죠. 다 처음이니까. 하는 것마다 다 처음이니까.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 골격만 잡히시면 API라는 게 빤해가지고 설명서에 구조가 틀리고 내용이 틀리는 거지 기본 구조는 또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 잡힐 때까지가 조금 이제 힘든 거고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손잡고 가드리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